국정원 댓글 사건은 행위의 주체가 국정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으로 늘어나고 또 행위 자체도 댓글에서 다양한 양태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정치 개입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을 무대로 이루어진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안보 강연의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국가기관은 국가보훈처였습니다. 다른 국가기관들도 이에 관여했음이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특검 제4회 신관권선거는 국가보훈처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기소합니다. 신관권선거, 오늘의 국민특별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입니다. 자, 강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처음 이 사건을 밝히신 게 지난해 10월이었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막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네. 작년 10월 9일 날 최초로 제가 이 보훈처가 대선 개입했다 이 보도자를 내면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처음 밝혔던 주장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육 전문 강사단들의 워크숍을 2012년 4월 25일 날 했다는 것을 최초로 제가 밝혔는데요. 네. 그 워크숍 때 이제 그 안보 교육을 하는 표준 교재를 시범 강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국발협이라고 불리우는 단체, 자유총연명, 나라사랑운동본부 이런 일반 강사들 127명하고 네. 그리고 보훈처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62명, 총 189명이 참석하는 강사단을 위한 워크숍, 그 표준 교재로 강사단에게 교육하는 워크숍이 대선 있는 해 4월 25일 날 보훈처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총선 직후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워크숍에 행해졌던 그 표준 교재나 또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훈처가 이른바 안보 강사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보수단체 소속인 안보 강사들을 모아놓고 뭔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표준 그 교재가 빛과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의 자료인데요. 예. 크게는 크게는 이제 내용을 보면 북한에 주는 돈, 쌀, 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네. 또 6.15 선언과 14 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다. 네. 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이 추진되지 않는 반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대체적으로 지난 민주정부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표준 교재,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교재를 시범 강의했던 겁니다. 네. 통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좀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해질 때도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반대로 보수 정권은 그 기회를 노려서 통일을 시도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보훈처가 사용했다는 당시 영상 자료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나 우리 국민의 남다른 근면 성실함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1972년 유신 체제 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하였고 1980년대에는 치열한 사상투쟁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종북 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 평화 애호 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 정치권 등에서 진보 인사, 평화 애호 세력, 애국애족 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 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종북 세력의 국론 분열 조장과 악의적인 국정 운영 방해로 귀중한 시간과 역량이 낭비되는 것은 분명 심각한 국력 손실입니다. 이런 불법 시위는 평균적으로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 1%포인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약 8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가기관이 직접 만든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치우쳐져 있고 또 수준도 낮아 보여요. 네. 이 영상 자료가 일반 국민에게 쓰였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상 자료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한반도의 빛과 어둠 그리고 네. 허국과 보훈 이런 책자하고 함께 이제 국가보훈처가 안보 교육을 하는데 약 지난 1년 동안 2,664회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당시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1,411회, 네. 22만 7천 명, 약 23만 명가량이 이 안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방금 보았던 영상 또 허국과 보훈이란 책자, 한반도의 빛과 어둠 네. 이런 책자로 전국에 27만 명이 교육받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네, 횟수로 2,644회라고 총 하셨나요? 2,644회인데 이 중에 제가 확인한 것만이 1,411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1,411회 23만 명이 이걸 보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그 보훈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만은 결국 2,664회이기 때문에 아마 한 50만 명이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일반 국민들 말고요. 특정 보수단체 회원들이라든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피니언 리더 과정이라 그래서 따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네. 들면 이건 각 보훈처가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에 있는 보훈지청, 즉 보훈지청 주관으로 5월 달에 대구를 시작해서 6월에 서울, 광주, 대전, 7월에 부산, 네. 그리고 10월, 11월에 서울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합니다. 역시 이 교육 대상은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 팔각회 뭐 이런 보수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호텔에서 뷔페를 시키고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하는데 한 예로 7번 강의 이런 그 안보교육 오피니언 리더 강의한데 약 6천여만 원의 이 예산을 들어가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만 원 가까운 그렇습니다. 예산이 네. 투입됐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 교육 내용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듭니다만 내용이 어땠습니까? 오피니언 리더 과정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모두 그 영상이나 네. 또 앞서 말씀드린 표준 교재 그 범위 내에서 내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피니언 리더 강의는 대구 지역 강의와 예를 들면 대상자, 네. 광주 호남 지역 강의와 대상자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일반 그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했다고 한다면 대구 지역은 훨씬 더 어떤 그 특정 단체에 초점을 맞췄다거나 네. 또 대구 지역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했고 광주에서는 DJ 센터라는 어떤 공공 건물에서 했던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4.19와 5.16은 상호 대척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 상호 보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5.16을 미화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표준 교재에 나와 있고요. 네. 또 그 교재를 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앞서 말씀드린 교육 과정에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5.16 쿠데타가 혁명이고 네. 5.16과 4.19는 서로 보완적 관계다. 상호 배제적이지 않고 대척적이지 않는 사건이다. 보완적 네. 사건이다. 뭐 4대강은 녹색 이 성장의 아이콘이다. 이런 네. 것도 역시 그 당시 오피니언 리더 과정에서 했던 교육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우리가 앞서 잠깐 봤던 그 영상 자료 이것들이 보훈처의 안보 교육에 적극적으로 사용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훈처에서 만든 자료가 이
영상 자료가 58편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58편이요? 예, 58편이 만들어져서 네. 배포됐습니다. 표지에는 DVD 표지에는 국가보훈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돈으로 누가 만들었냐라고 해도 국가보훈처라고 DVD 표지에는 분명히 표식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우리 보훈처에서 만들지 않았다. 협찬 받아서 만들었다. 예. 협찬처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호국 보훈 교육 자료 DVD라는 제목으로 58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 한 개마다 약 10분짜리 정도의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영상 안에 DVD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언제 만든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DVD 제작 시기는 대체적으로 2011년 7월경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DVD에 수록된 PT 자료에 근거하면 제작 시기가 대충 2011년 7월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58편 DVD 중에 예를 들면 하나는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이런 제목 하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는 시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래서 네.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그래서 쌍용 자동차 파업이나 철거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같은 경우를 마치 전문 시위꾼들의 어떤 개입, 난동으로 묘사를 했다거나 또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라는 이런 DVD 내용에는 제주 강정마을 집회를 반정부 선동 시위로 깎아내리거나 네. 4대강 사업을 마치 녹색 성장 사업으로 지켜 세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세 편의 DVD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8편의 내용 자체가 대체적으로 민주화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다거나 지난 우리 민주정부의 이 햇볕 정책이나 남북 화해 협력 사업을 퍼주기 사업이나 또는 어떤 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묘사하는 이런 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상 자료들을 수거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교육에도 사용이 된 게 맞습니까? 이제 이 DVD를 보훈처가 국회에 보고한 거에 따르면 천여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8종 58종을 한 개로 봤을 때 천 세트 이상을 만들어서 당시에 전국의 보훈지청, 네. 시도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 당시에 국정감사 때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대부분 수거해서 폐기를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있고 또 수거를 1000개를 다 수거하지 않았고 또 수거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22만 명 정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영상이 노출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했다고 하지만 그 수거한 시점이나 수거한 증거 같은 것들은 공개를 안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국방부 예비군 교육에도 활용이 됐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DVD 자료가 이 국방부가 예비군 교육용 자료와 함께 사용됐는데 그걸 제가 예비군 교육 자료하고 이 58편의 DVD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이 DVD의 38편이 예비군 교육 자료하고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비군 교육을 담당했던 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 네. 또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만들었던 이 국발협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됐고 국방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그 자료와 DVD 자료를 통해서 예비군 170만 명이 이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발협,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가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단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2010년에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국발협이 그 나라사랑 교육 전문 강사단 워크숍 때부터 개입을 했었고, 네, 그 이후로도 뭐 이러저러한 안보 강연에 많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2011년인가요? 이 나라사랑 교육단을 만들고 그 네. 부서도 만들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도 만들고 본인이 정작 한때는 또 회장도 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를 앞세워서 이 앞서 말씀드린 안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훈처자 교육 안보 교육 중에 총 1,411회의 안보 교육을 했는데요. 그 안보 교육 강사가 어디서 왔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국발협이 약 532회를 네. 그 강사를 파견해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11회의 강의 중에 강의의 강사를 보니까 약 38%는 앞서 말씀 국발협이고요. 네. 자유청년맹 소속이 11%고 네. 나사본 나라사랑본부라는 곳이 13회 1%, 제한군인회가 2%, 세터민이 22% 이렇게 이 강사들의 비율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는 이 국발협 즉 보훈처장이 직접 만든 2010년에 만들었던 이 국발협의 강사들이 약 38%에 해당 강사들이 강의료를 국가 돈을 강의료를 받고 왜곡된 내용을 통해서 대선 개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확인된 1,400여 회 중에서 532회라고 하니까 그 2,600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1,000회 가까이 국발협 회원들이 강사를 맡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제일 많이 나갔고요. 우리 네.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 전문 강사를 활용해라. 전문 강사단을 만들고 네. 전문 강사단의 풀단을 만들고 그 속에서 안보 교육을 해라라고 했는데 실은 전문 강사단에서 안보 교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 단체의 소속된 강사를 사용했다. 이것도 역시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 강사료 같은 것도 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지원이 될 텐데요. 네. 그 자료는 제출을 안 합니까? 강사료가 나라사랑 교육 관련해서 2012년 강사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예. 예상 집행 건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1,411건 중에 네. 전문 강사가 179건, 네. 6.25 참전자가 150건, 일반 강사가 1,082건인데요. 네. 아마 이 예산 집행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으로 국발협이나 이렇게 보수단체, 특정 보수단체에게 강사를 맡기고 강사비도 지원되는 이런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영상 자료 DVD 얘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정원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죠. 네. 예,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영상 제작과 관련된 사람이 네. 당시에 국정감사 과정에 제보를 정확히 했습니다. 본인이 2008년경에 국정원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그 자료가 이번 DVD에 그대로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그 북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 즉 북한을 찍은 위성 사진이나 네. 또 김일성의 자택 사진, 그러니까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DVD에 이번에 많이 담겨 있는데 네. 그 자료가 실은 본인이 2008년에 국정원 의뢰를 받아서 만든 영상 자료였다. 네. 이걸 그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보자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2008년에 이 제보자가 국정원으로부터 그 영상을
학생을 만든 비용을 네. 받은 통장 사본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2008년에 확실히 국정원에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만든 사람이 맞다. 네. 그리고 그 자료가 이번 DVD에도 대부분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VD는 국정원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는 확인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 DVD 58편짜리 DVD를 누가 만들었냐? 협찬받았다. 보훈처장이 그래서 그럼 협찬자가 누구냐? 밝힐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고, 그러면 다시 묻겠다. 협찬자가 국정원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없다. 네. 아니면 다른 사례를 몇 군데 들었더니 거기는 아니다. 정수장학회를 물어보셨죠. 예, 우리 박성춘 보훈처장한테 어디냐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다. 또 어디냐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협찬을 했냐?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NCND 아니냐,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 DVD가 보훈처 말고 다른 국가기관에도 배포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그리고 그 산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네. 그리고 공무원 안보교육용으로 또 배포한 DVD하고도 또 일치하고 있고, 네. 또 이와 유사한 영상이 통일전망대, 통일교육원 이런 데도 상영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냥 뭐 국가기관 전반적으로 다 뿌렸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처들 가운데서 안전행정부는요, 자료를 받은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지자체라든가 산하기관에 배포한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이 있는 해 2월에 안전행정부가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이라는 것을 각 부처와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통보를 했는데요. 예. 그 지침에 따르면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이 교육 실적을 지표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침, 즉 교육 실적의 결과를 이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대선 있는 그해 2012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전 또 후에도 이런 평가를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대선과 총선이 있는 그 해만 딱 그 의견을 그 지침을 내렸던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네. 이건 뭔가 안전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공직자 안보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행안부, 지금 안행부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했던 자료는 행안부에서 직접 만들었던 자료는 맞습니까? 네, 일단은 이 지침은 공무원과 준정부 기관, 앞서 말씀드린 그런데 이제 대상이었고요. 네. 이제 그 공문에 따르면 민간 위탁 교육이나 현장 견학, 자체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안보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하라 그랬고, 또 이제 몇 개의 기관엔 종북 세력의 실체, 한미 동맹의 중요성 이런 교육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네. 또 호남의 지자체 같은 데 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됐던 건 이 교육 자료 중에 대선이 있는 2012년 10월에 안행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PT 자료를 제작해서 이 전국에 하다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PT 네. 자료가 문제였던 겁니다. 네. 저도 봤는데 독재 정권 시절의 산업화를 미화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고 새마을 운동 언급돼 있고 그런 내용이더군요. 네. 네. 주로 이제 그 유신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 정책을 옹호하는 이런 거고요. 문제는 이 내용이 보통이면 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하반기에 다 끝나가는 10월 달경에 이 그 PT가 다시 제출되는 것이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교육이 실시되려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대선이 다가오고 막판일 때 이 네. PT를 내려서 전국의 지자체와
그 안행부가 지자체와 준 정부기관의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PT를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혹을 살만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012년 10월 대선 직전에 그 네. 지침과 자료가 내려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제 그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처장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보훈처장으로 임명되어서 박근혜 정부에 유임된 네. 어찌 보면 유일한 어떤 유임된 사람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이분이 유일하죠. 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떻든 이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칭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수호자, 추종자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한때 그 안현태 이 전두환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려다가 문제가 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또 약 2, 3년 동안 지금 5.18의 기념식 때 불려졌던 이물리안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해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네. 2010년에 이후에 11년 보훈처에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갔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네. 그 박 처장이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정치 개입, 대선 개입에 앞장섰다는 것, 본인은 인정을 하고 있는지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안보 교육을 행하는 강사들의 그 개인들의 어떤 의견이었고 생각이었고 입장이었다. 네. 그래 처음으로 부인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2012년 1월 5일과 1월 27일 날 보훈처장이 직접 전쟁기념관과 가락호텔에서 조찬 강연도 하고 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구해서 밝혔습니다. 그런 영상에 따르면 대선이 있는 해인 당해가 네. 대한민국으로서는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당시의 대선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이 뽑히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조찬 강연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네. 또 보훈처장은 안보교육, 앞서 말씀 표준교재를 본인은 만든 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발뺌을 했으나 제가 2012년 7월 국제 외교안보 포럼 조찬 강연의 영상을 다시 구해서 직접 그 강연에 보면 본인이 박승춘 보훈처장 본인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렇게 그 소개도 하고 있는 네.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연초에 또 7월의 영상을 통해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표준교재도 만들고 네. 또 직접 강의를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의 이중 문제로 고발 안건이 상정돼 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나고 2013년 1월 9일 날 중앙보훈회관에서 강연을 하면서 예. 국가보훈처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했다. 다 여러분들 덕이고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면서 대선 과정에 종북 논란을 일으켰고 이념 대결의 도구로서 보훈처를 활용하고 이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2013년 대선 끝나고 얼마 이후 1월 9일자 이 보훈회관 강연 내용을 제가 역시 증거로 보훈처장에 보여주면서 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위중했던 문제라든가 또 선거 개입했던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강 의원님 말씀처럼 그 박승춘 처장은 대선을 직접 의식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승춘 처장이 외부 단체 앞에서 꺼리낌 없이 행한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012년 1월 그리고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이 위대한 세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단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그 성과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하신 말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고, 근데 국방부나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2년 대결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따라서 제가 2년 동안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2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박 처장이 이념 대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제 보훈이라는 얘기도 하는군요. 네.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 이제 이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도구로 이용한다. 네. 또 선제보훈은 어찌 보면 국방부가 해야 될 국가 안전 보장 이런 것을 앞장서서 이념과 이념적 대결을 통해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 국가 안보와 국방의 안전 보장을 보훈처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선제보훈이고 이념 대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훈처가 해야 될 일과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보훈처는 어디까지나 보훈의 업무, 보훈 가족을 어루만지고 애국개족하는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네, 그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선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이란 말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선관위도 박승춘 처장에게 자제 요청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9월에 강연, 한국발전연구원의 역시 조창 강연인데요. 네. 그곳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했다. 이렇게 네. 사실을 왜곡하고, 또 지금까지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보고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런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자제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박승춘 처장을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그 위증으로 고발을 하신 겁니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제가 직접 남부지검에 가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네.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요. 네. 또 하나는 기부금품 모집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DVD 영상물을 누구에게 협찬받았냐, 네. 협찬을 받을 수 없는데 협찬받은 것은 기부금품 모집 위반이고 공무원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이 두 내용으로 가지고 제가 지금 남부지검에 고소해놨고요, 고발해놨고, 네. 지금 국정감사나 정무위원회 과정에서 위증한 부분은 현재 위증에 대한 고발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안건은 상정만 되어 있고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국회에서는 이 의결 문제를 매듭 짓고 작년에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박승춘 처장의 위증 고발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발은 하셨다고 하는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작년 11월 14일 날 고발했고요. 네. 추가로 올 1월 15일 날 추가로 또 자료를 더해서 고발을 직접 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좌진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 선임 변호인과 함께 고발자 조사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박승춘 처장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금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2월 국회에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박승춘 처장을 조사하라고. 그러나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지 박승춘 처장에 대한 고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께서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그 고발한 내용인데 아직 피고발인 조사를 안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뭐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만 변한 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되겠습니까?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보훈처 등 주요 기관의 이 대선 개입 증거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또 일부는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이 점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즉 다시 반복되는 선거마다 관건선거, 신관건선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적인 차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전히 앞으로 선거에서도 신관건선거가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 있었던 총체적 관건선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하고 또 다시는 책임자 처벌할 건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앞에 확실히 약속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확실한 재발 방지, 네. 약속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박승춘 처장조차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지금 다른 문제를 떠나서 니물리안 행진곡 지정곡을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네. 국회와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승춘 처장을 교체하면서 그런 국회의 요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박승춘 처장의 교체는 당연하고 박승춘 처장을 수사해야 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박승춘 처장의 문제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야 될 문제다.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는 박승춘 처장이 정말 문제인 건 분명하나 박승춘 처장을 넘어선 박승춘의 백이 있는 것 아니냐. 예. 그 박승춘을 저렇게 버티게 만들고 박승춘이 고집스럽게 대선 개입한 이후에 수사도 받지 않고 연임을 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냐. 그런 점에서 이건 박승춘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민특검 4회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국민특별검사 강기정 의원께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특검 제4회 신관건 선거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특검 5회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룹니다. 국민특검 5회 국군 대선 심리전단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